단기 고점을 찍었을까요?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지정학적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9월은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거부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긴급 질문 단야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년 5개월 만에 코스닥이 900을 뚫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한 몇 시간 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까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단기 고점을 찍은 건가요? 일단 쉬어가는 국면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큰 추세는 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고, 왜 우리 코스닥이라고 천스닥 소리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여건은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하는 요인을 보면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미사일 발사, ICBM 발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노스, 38노스 쪽에서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현물, 거래소 같은 거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고 있고 결국에 오늘 금융투자 쪽 기관들이 일단 매도하면서 이제 지수를 출렁이게 하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오늘은 심리적으로 일단 쉬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이 나와서 밀린 거는 맞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보더라도 시장의 힘은 견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할 여력 아직까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가지고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놀라지 않은 걸로 정리해 보면서 저희 수익률도 한번 먼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저희가 환산을 해봤더니 비아트론이 20% 가까운 수익, DMS도 37.6, 필옵틱스 13.1, 예스24 40.1, 디딤 30%까지 역시 또 화려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더 끌고 가실 종목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일단 지금 있는 거 디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 끌고 갈 수 있고 DMS를 이제 목표가 12,00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DMS 하나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옵틱스라든가 DMS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수했던 건 뭐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이 시장에서 무시받고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움직였지만 3분기, 4분기 시점 들어서 디스플레이 장비들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주가 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뭐 비아트론이라든가 필옵틱스라든가 이런 쪽들은 더 상승할 여건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부각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것.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어떤 업종이 실적 그리고 의류 업종, 그렇죠. 의류 업종입니다. 저평가 종목.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IT 섹터, 바이오 섹터 이런 쪽 눈 돌리는데 결국에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쪽 지금 싸거든요. 이런 것들 차곡차곡 투자해 놓는다면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내 계좌 수익률은 펄펄 끓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차곡차곡 움직일 준비를 끝내고 있는 것들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겨울에는 용광로 한번 수익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스펙주 투자 2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정 매수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부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감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하는 게 나는 뭐 알려줘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다 계산을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종목명까지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IPO가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부각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서 시장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펙은 3년 만기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법인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상장을 못했을 때는 상장 폐지되죠. 안 된다. 네, 맞죠. 네, 상장 폐지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원금과 이자가 수익은 먹을 수 있다.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최근 5월까지 합병 성공 스펙이 합병 성공한 게 64%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5월 달까지 183개가 스펙으로 상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기업체들의 많은 것들 네온테크라든가 디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디딤도 것들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스펙으로 합병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이게 스펙이었어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스펙의 투자 쪽 이제 지난주를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자고요. 지난번을 잘 생각해보면 스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스펙 잘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찾는 거거든요. 가격을 찾으면 현재 주가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다 고평가다 눈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 보시고 요거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무위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스펙 상장에서 3년 차가 돼가는데 상장 폐지될 것 같다. 그러면서 주가가 2,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사서 기다리면 2,000원에다가 이자까지 3년 만기 이자까지 같이 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다시 한번 봤을 때 스펙 상장 후에 3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45.6%입니다. 3개월에 45% 수익 만족 못 하세요? 아유, 이 저는 정도면은 뭐 만족하는데.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펙 관련주들을 한번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은 합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면 고생합니다. 스펙 합병 후에 3개월 내 쪽이 가장 투자에 적기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스펙 합병 후에 보면 잠재 매물들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라든가 전환상환 우선주의 주식 전환 매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스톡 옵션 줬던 거 이번에 나도 목돈을 챙겨야지 하면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3개월 내에는 잠재된 매물들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매수했을 때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기간 내 2개월에 3개월에 그 가격에 근접하면 우리는 매수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네. 기다림의 보상은 수익입니다. 수익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네. 하셨던 거고 오늘 뭐 새로운 게 있네요. 오늘 이제 밤새서 이거를 한번 찾는데 크게 뭐 연관성이 있을까 했는데 큰 연관성은 없는데 공통점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스펙 합병했던 애니플러스라든가 네온테크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카이노스메드, 와이즈버즈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스펙과 합병했을 때 합병 비율이 높은 것들은 초과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스펙하고 합병했을 때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 뭐 3.7배 내외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봐야 되는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4.9대 5고요. 제일 높았던 게 어떤 거냐면 와이즈버즈였거든요. 18배.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갔지만 주가 움직임은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합병해서 와이즈버즈랑 합병한다고 했을 때 미리 움직였던 게 2,330원까지 갔다가 1,710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얘가 이렇게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선반영된 거군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서 보셨을 때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국전제약이 이제 합병 승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주포타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6.9대 1로 나오면서 결국에 시장 분위기 맞으니까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스펙을 보셨을 때는 합병 비율이 몇 대 몇인지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국전제약 같은 경우는 210대 1입니다. 210대 1. 합병하고 합병 비율이 210대 1이에요. 너무 과열된 근데 거 그런 아니에요? 쪽에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윈텍이라든가 카이노스메드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합병비는 낮기 때문에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 괴리율이 굉장히 크고요.
밤새도록 찾았던 게 이겁니다. 그럼 얘들이 주당 발행, 평균 단가가 주당 발행 원가, 기관들이라든가 대주주라든가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은 다 싸요. 그 스펙은 액면가가 100원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뭐냐면 대주주들은 액면가로 발행 들어오잖아요. 싸게 들어오죠. 그렇죠. 대신에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비싸게 돼서 희석되는데 이걸 보시면 뭐냐면 발행 가격, 주당 발행 가격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스펙 가격이 하락한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사야 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발행 가격이 만약에 384원인데 800원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사야 된다는 전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낙폭 과대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발행 가격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는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밤새도록 했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은 찾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걸 뒤져보니까 뭐냐면 스펙은 이제 합병할 때 그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오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가가 1,000원짜리입니다. 걔들은. 우리는 2,000원, 액면가 100원짜리 2,000원에 받지만 1,000원이거든요. 그럼 쭉 봤을 때 스펙 가격이 1,000원대 초반 온다라는 거는 주가 바닥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얘들 같은 게 발행 가격이 낮거나 아까 말씀드린 전환 가격들, 전환되는 물량들이 저가 있는 것들은 1,000원 밑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지에논 에너지라든가 나인테크라든가 레이크 머트리얼 이때는 주가가 1,000원 밑으로 갔던 게 뭐냐면 3월 19일. 그건 시장 여파 때문에. 시장 여파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대부분 1,000원 미만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걸 보니까 합병 비율이 아주 높으면 먹을 게 없다. 네. 밤새서 찾았던데 결국에 그거 2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카이노스 매드 가지고 합병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자, 유망주 아니죠? 네, 이건 선생님? 유망주 아닙니다. 한번 차트를 네,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그 스펙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는 사는 거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과거에 11월 20일 합병 발표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합병이 주식이 개시된 게 2월 14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2월 14일 날 카이노스 매드의 성장성이 부각되니까 상처 2,000원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결국에 이제 합병되는 날 보면은 결국에 주가는 한 번 더 갔다가 밀리죠. 네. 여기서 왜 밀리냐면 물량이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볼까요? 잠깐만 PPT 화면을 볼게요. 카이노스 매드 PPT 화면을 보세요. 자, 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전환 상환 우선주가 63만 3천 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최초 전환 가격이 6,300원인데 액면가 100원, 스펙은 100원짜리잖아요. 100원 기준으로 하니까 주당 1,526원이죠. 싼 가격이니까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1,526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1,526원을 이게 얘들을 평균 단가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1,526원의 기대 수익률을 20%를 적용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800원대가 되겠고 30% 기대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는 1,900원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것들 주가가 전환 상환 우선주가 풀리니까 결국에는 1,800원에서 1,950원 이 사이에서 주가가 밀리는데 결국에는 1,925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카이노스 매드 예를 들었을 때 액면가를 100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560원짜리가 투자자들은 20% 기대 수익률을 한다라면 1,850원대가 되겠고 30%를 적용했을 때는 1,950원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은 이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 어렵긴 그럼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냐면 최초 전환 가격이 7,630원이에요. 이거는 액면가 500원짜리.
그러면 스펙처럼 액면가 100원짜리로 나누기 5를 주당 1,526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이거를 해서 2년, 3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금이기 때문에 이 위상에서 팔겠죠. 네. 기대 수익률을 20% 잡았을 때 1,526원 곱하기 1.2 하면 1,830원이 되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 30% 잡았을 때는 1,984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통상적으로 저는 맥스 30%를 보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에서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카이노스메드가 1,950원대까지 밀리고 안 온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이. 그럼 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공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노스메드 보면 공시를 보면은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1,900원입니다. 1,900원이고 얘들은 액면가가 500원이고 또 여기 보면은 100분의 70까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5를 하고 70%, 이 액면가 70% 정하면 대략적으로 아까 7천 몇백 원 나오잖아요. 거기다 액면가 이거는 500원짜리니까 여기 보면 500원짜리니까 100원짜리 나누기 오면 얘 평균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런 공시를 잘 봐야 되고요. 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환상환 우선주 나왔던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20% 수익률을 기대할 거냐 30% 했을 때 결국에 가격 밴드가 여기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 가격대 보면 여러분들 담으시면 됩니다. 왜? 악성 매물이 소진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움직이는 것 한번 이걸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그 이슈를 받고 있는 게 국전약품하고요, 아셈스하고 현대무벡스입니다. 네. 대기업이 스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 니콜라 수소기업 자동차 니콜라 역시도 스펙으로 합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럼 이런 것들 한번 봐야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셈스라든가 국전약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전약품이 대신 이게 뭐였더라? 한국 스펙 7호. 이게 이제 아셈스거든요. 아셈스가 한국 제7호 스펙이요. 네, 7호 스펙으로 지금 오는데 주가가 지금 안 움직여요. 보면 2,000원대에서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네. 왜냐면 아셈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대신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그거는 국전약품 자, 이건 스펙 국전약품입니다. 합병사례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4,500원까지 갔는데 지금 못 가죠. 네. 이제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한번 PPT 자료를 띄워놓겠습니다. PPT를 보면 먼저 여러분 볼게 그 스펙을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것만 집중하세요. 첫 번째 합병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고합병 비율 같은 먹을 게 없게 되면 못 가죠.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고 공시상으로 봤을 때 CB 물량 전환될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상장이 투자했던 전상환 우선주라든가 스톡 옵션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소화되는 데가 2, 3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화됐을 때가 주가 바닥이라는 거.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아셈스를 보면 전환상환 우선주는 얼마냐면은 그 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919원입니다. 그러면 액면가 100원짜리로 했을 때는 얼마냐면 388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보통주는 액면가로 했을 때는 1,311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적정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들은 전환상환 우선주는 주당 383원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털 수 있는데 결국에 스펙에 있는 가격이 주당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이상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시면 돼요. 얘들이 보통주 한 주가 평균 가격이 1,311원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1.2 수익률을 20% 들 거냐, 30%를 들 거냐 했을 때, 맥스 30%를 줬을 때는 1,700원 미만에서 샀을 때, 이거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 스펙 7호가 지금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주형은 이거는 공시거든요.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환상환 우선주가 280만 주가 있고 금액이 얼마 있고 그러면 이게 주당 얼마가 나오는지 공시를 보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점을 국전약품 한번 볼게요. 전환상환 우선주 나누면 되거든요. 주당 요거고 그러면 국전약품을 보면
국전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 밸런스 6호 스펙하고 합병한다고 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1대 203.82로 얘 한 주면 스펙 203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당 따졌을 때는 액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4,178원이 얘들 액면가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전약품에 이게 원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가 9억 9천 있어요. 1,000원짜리가. 그러면은 얘 발행 주식수 대비 9억 99만 주를 했을 때는 이게 몇 퍼센트냐면 대략 6% 가격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4,178원인데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액면가 1,000원짜리 그 스펙 12가 3,000원에 팔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당 1,178원이잖아요. 이거를 나눴을 때는 괴리율이 28%. 대략 제가 20% 잡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 4,178원에 72.8%를 곱하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000원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대신 밸런스 스펙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3,500원대에서 놀고 있는 건 뭐냐면 스펙 합병이 반영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가 했을 때 전환상한 1,000원짜리가 99만 주가 있었고 걔들 3,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대략 할인율 28% 적용했을 때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0원 수준이면 적정 매수 적정 가격이다? 매수다. 네. 국전약품은 지금 사는 것도 부담된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네. 스펙 합병 후에 전환사채가 소진되면 대략 3,000원 수준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4,500원 수준까지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다려서 투자한다면 안정 수익을 가질 수 있고 아까 그 6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대략 4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000원에서 4,500원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펙을 봤을 때 얼마가 적정 매수인지 우리가 판단한다면 거기서 기다릴 수 있다. 안전마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는데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하신 가격대로라면 한국 제7호 스펙은 적정 매수 가격이 1,7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대신 밸런스 6호 스펙 같은 경우에 적정 매수 가격은 3,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권 꼭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 종목 한번 리스트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인사드릴게요. 단연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